2024년 3월 부산 영도구의 한 경로당. 오후 3시에 햇살이 먼지 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경로당 안은 고요했다. 한쪽 구석에서 선풍기만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벽에는 색바랜 시간표와 몇 년 전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얼굴들 중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72세 정순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젊은 아이돌들이 화려한 춤을 추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가 이내 꺼졌다. 젊은 시절 그녀도 춤을 좋아했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무도회장에서였다. 하지만 그 남편도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다. 문이 삐걱 열리며 75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몇 년 전 넘어진 후로 생긴 불편함이었다. 아이고, 순자 씨 혼자 있었네. 영호 씨도 오셨네요. 오늘도 조용하네요. 영호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경로당에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20명도 넘게 모였는데 이제는 5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다들 어디 갔을까? 병원 아니면 집에 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순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영호 할아버지의 발이 저절로 박자를 맞췄다. 영호 씨, 춤추고 싶지 않아요? 이 다리로 무슨 춤을. 그래도 음악 들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두 사람이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는데 또 문이 열렸다. 68세 박미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다. 오늘도 빨간 재킷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 조용해서야 무슨 경로당이야.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경로당을 울렸다. 그녀는 은퇴 전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고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미자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왜?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심심해 죽겠는데 뭐라도 해야지. 미자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어머나, 미자 씨. 순자 할머니가 놀랐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미자 할머니의 춤은 서툴렀지만 열정적이었다. 같이 춰요. 앉아만 있으면 더 늙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난 못해. 다리도 아프고. 핑계대지 말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미자 할머니가 영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쩔 수 없이 일어선 영호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순자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이 어설프게 춤을 추는데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경로당 관리를 맡은 30대 사회복지사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떠올렸다. 지은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르신들, 춤추고 계셨어요? 아이고, 지은이 왔네. 우리 그냥 심심해서. 순자 할머니가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들, 혹시 댄스팀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댄스팀이라니, 우리가 무슨. 요즘 시니어 댄스팀이 인기예요.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재미있잖아요. 미자 할머니가 먼저 반응했다. 좋아. 나는 찬성. 영호 할아버지가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셋이서 무슨 팀을 더 모으면 되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 모아봐요. 지은이 열정적으로 설득했다. 그녀는 경로당이 활기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댄스팀 만들어 볼까 해요. 70세 최금순 할머니가 차를 마시다 놀랐다. 댄스팀? 우리가? 네,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해. 78세 한태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었다. 나이 먹어서 무슨 춤이야. 창피하게. 거절이 이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다. 우리 나이에 뭘 못해요?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고요. 그 말에 금순 할머니가 마음을 바꿨다. 그래, 죽기 전에 춤이라도 춰보자. 태수 할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그렇게 5명이 모였다. 첫 연습날, 그들은 경로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음악을 틀자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뭐야, 로봇 댄스야? 미자 할머니가 농담을 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지은이 간단한 동작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팔 돌리기, 스텝 밟기, 몸 흔들기. 처음엔 모두가 뻣뻣했다. 영호 할아버지는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어했고 금순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다며 자주 쉬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음악이 계속되자 그들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잊고 있던 리듬감이 되살아났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도회장을 떠올렸고 영호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춤췄던 기억이 났다.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그의 동작이 의외로 부드러웠다. 연습이 끝나고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언제 이렇게 땀 흘려봤나. 근데 기분은 좋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일주일 후 댄스팀은 정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영도 실버스타.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했다. 연습은 매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처음엔 30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부부가 와 있었다. 엄마, 요즘 매일 경로당 가신다면서요? 응, 운동 삼아 가지. 무슨 춤을 춘다고 들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이가 있으신데.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니?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우리도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다. 병원비 걱정, 간병 부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은 듯이 살고 싶지도 않았다. 영우 할아버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딸이 아예 경로당에 찾아왔다.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연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여줬다. 동네 사람들이 다 웃어요. 할아버지가 춤춘다고. 영우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웃으면 어때? 나 즐거워서 하는 건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춤이에요? 창피해요. 그 말에 영우 할아버지가 폭발했다. 창피한 게 뭐가 창피해? 늙었다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란 거야? 부녀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됐다. 결국 딸이 울면서 나갔고 영우 할아버지는 경로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미자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사세요. 사람들이 이상한 할머니라고 수군거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 피해주니? 엄마가 그러고 다니면 우리도 창피해요. 미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금순 할머니와 태수 할아버지도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연습에 나오는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만 경로당에 나왔다. 텅 빈 연습실을 보며 그녀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리고 영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뒤이어 미자 할머니도 왔다. 다들 안 온다고 들었는데 딸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이야. 영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우리 몇 년이나 더 살겠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미자 할머니도 동의했다. 셋이서 음악을 틀고 연습을 시작했다. 인원은 적었지만 열정은 더 뜨거웠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동작을 맞춰갔다. 일주일 후 금순 할머니가 돌아왔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더 아프더라고. 태수 할아버지도 며칠 후 나타났다. 손자가 할아버지 멋있다고 하더군. 5명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연습에 임했다. 5월의 어느 날 지은이 흥분한 얼굴로 경로당에 들어왔다. 어르신들, 대박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래? 전국 시니어 댄스 대회가 열린대요. 우리도 나가봐요. 5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대회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순자 할머니가 망설였다. 겨우 2달 연습했는데 대회는 무리 아니야. 영우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달랐다. 해보자. 어차피 창피한 거 제대로 창피당해보자. 그녀의 파격적인 말에 모두 웃었다. 그래, 까짓것 한번 해보지. 태수 할아버지가 동의했다. 입상 못해도 경험이잖아. 금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는 3달 후인 8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들은 연습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지은이 전문 안무가를 섭외했다. 40대 여성 안무가 김현정이었다. 그녀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 어르신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무시하지 마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날았어. 미자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다. 현정은 반신반의하며 기본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열정적으로 따라했다.
있었다. 실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영우 할아버지, 다리 높이 좀 더 들어주세요. 이게 최선이야. 순자 할머니,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웃으세요. 웃으면서 춤추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연습은 고됐다. 매일 2~3시간씩 땀을 흘렸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현정이 음악을 바꿔왔다. 트로트 리믹스예요. 어르신들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비트가 섞인 음악이었다. 5명의 눈이 빛났다. 이거다. 음악이 바뀌니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들만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정도 놀랐다. 어르신들, 느낌 너무 좋아요. 연습 중에 에피소드도 많았다. 태수 할아버지가 회전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금순 할머니가 동작을 까먹어서 혼자 다른 춤을 춘 적도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대회 나가도 되나?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틀려도 다시 시도했다. 그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다. 6월이 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댄스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이었다. 그 나이에 무슨 대회야? 망신당하러 가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의 반대도 심해졌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또 찾아왔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동네 망신이에요. 망신이 뭐가 망신이야? 내가 살인했니? 도둑질했니? 대회까지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모자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아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영우 할아버지는 딸과 연락을 끊었다. 딸이 계속 반대하자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 남은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7월 중순, 영도 실버스타는 지역 예선에 참가했다.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작은 대회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무대였다. 대기실에서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화려한 의상을 맞춰 입었다. 은색 재킷에 검은 바지, 반짝이는 구두.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다. 우리 진짜 아이돌 같지 않아? 미자 할머니가 포즈를 취했다. 70대 아이돌이지 뭐. 순자 할머니도 농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다른 팀들의 공연을 봤다. 젊은 시니어 팀들이 대부분이었다. 50~6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 우리가 제일 늙었네. 태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뭐, 나이 많은 게 죄야? 영우 할아버지가 힘을 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영도 실버스타입니다. 5명이 무대로 걸어나갔다. 객석에는 100명 정도의 관객이 있었다. 대부분 다른 참가팀의 가족들이었다.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연습했던 동작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음악이 시작됐다. 트로트 리믹스의 경쾌한 비트가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뻣뻣했다.
영호 할아버지가 잠깐 균형을 잃을 뻔했고 금순 할머니는 박자를 놓쳤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자 그들은 자신감을 찾았다. 미자 할머니가 센터에서 화려한 손동작을 선보였다. 태수 할아버지의 로봇 같던 동작이 어느새 부드러워졌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에는 진짜 즐거움이 묻어났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그들은 일렬로 서서 웨이브를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매력이 있었다. 나이가 주는 여유로움과 인생의 연륜이 춤에 묻어났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예상보다 큰 박수였다. 몇몇 관객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무대를 내려오며 5명은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실수했는데도 박수 쳐주더라. 흥분과 감동이 뒤섞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무대에서 춤을 춰본 것이다. 결과 발표 시간. 영도 실버스타는 3등을 했다. 10팀 중 3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1등과 다름없었다. 3등이면 본선 진출이에요. 지은이 소리쳤다. 본선은 8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팀들과 겨루는 큰 대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다. 작은 트로피였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받은 첫 번째 상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영호 할아버지도 감격스러웠다. 군대 제대하고 처음 받는 상이야. 그날 밤 5명은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를 했다. 김밥과 떡, 막걸리를 나눠 먹으며 축하했다. 우리 서울 가서도 잘해보자.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서울까지 가는 경비, 숙박비, 의상비. 돈이 문제였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영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다는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70대가 춤을 춘다고.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 사장이 먼저 나섰다. 어르신들, 음료수 후원할게요. 연습할 때 드세요. 미용실 원장도 동참했다. 대회 전에 오세요. 머리 무료로 해드릴게요. 작은 후원들이 이어졌다. 경로당에 간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응원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는 부족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엄마, 이거.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대회 잘 다녀오세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서 아들을 봤다. 너 반대했잖아. 엄마가 상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모자가 포옹했다. 아들은 엄마가 진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다. 영호 할아버지의 딸도 찾아왔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내 마음도 이해해. 대회 응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화해의 손길이 이어졌다. 연습은 더욱 열심히 계속됐다. 현정은 본선을 위한 새로운 안무를 준비했다. 이번엔 스토리가 있는 춤을 해봐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안무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겼다. 순자 할머니의 외로움,
영호 할아버지의 불굴의 의지, 미자 할머니의 낙천성, 금순 할머니의 인내, 태수 할아버지의 묵묵함이 춤으로 표현됐다. 처음엔 혼자 춤추다가 하나씩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함께. 현정의 설명을 들으며 5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다. 8월 초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영도구청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어르신들이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했다. 지역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다. 어르신들, 춤을 추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대회 일주일 전 영도 실버스타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경로당 앞마당에 작은 무대를 설치했다. 저녁 7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5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랐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각자 다른 곳에서 춤을 췄다. 외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인생의 이야기였다. 혼자였다가 함께가 되는 과정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들, 최고예요. 서울 가서 꼭 우승하세요. 응원이 이어졌다. 영도 실버스타는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전국 시니어 댄스 대회 결선이 열리는 날이었다. 새벽 5시, 영도 실버스타는 부산역에 모였다. 마을 주민 20명이 응원단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 어르신들, 준비되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5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되지만 설레는 표정이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역에 도착해 체조 경기장으로 갔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3,000석 규모의 경기장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큰 데서 하는 거야? 영호 할아버지가 놀랐다. 떨지 마.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미자 할머니가 용기를 냈지만 그녀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기실에는 전국에서 온 20개 팀이 있었다. 대부분 5, 60대 팀이었고 70대 이상은 영도 실버스타가 유일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하세요. 젊은 참가자들이 인사했다. 존경의 눈빛이었다. 리허설 시간. 큰 무대에 서자 다리가 떨렸다. 조명이 너무 밝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끼리 논다고 생각해요. 현정이 격려했다. 오후 2시 본 대회가 시작됐다. 화려한 오프닝과 함께 사회자가 소개했다. 오늘은 나이를 잊은 열정의 무대입니다. 팀들이 차례로 공연했다. 수준이 높았다. 전문 댄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팀도 있었다. 영도 실버스타의 순서가 가까워왔다. 5명은 무대 뒤에서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후회 없이 즐기자. 태수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서면 돼. 금순 할머니도 힘을 냈다. 18번 영도 실버스타. 호명이 떨어졌다. 5명이 무대로 걸어나갔다. 3,000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다. 첫 장면, 5명이 무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각자 혼자 춤을 췄다. 쓸쓸하고 외로운 몸짓이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음악이 바뀌고 한 명씩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영호 할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다. 미자 할머니가 합류했고 금순 할머니와 태수 할아버지도 함께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때로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클라이맥스에서 영호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태수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받쳐줬다. 실수를 만회하는 팀워크였다. 마지막 동작. 5명이 손을 맞잡고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브라보! 최고였어요. 환호가 이어졌다. 5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심사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영도 실버스타는 대기실에서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 이미 이긴 거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순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했다. 한 번쯤은 1등을 해보고 싶었다. 다른 팀들이 와서 축하 인사를 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르신들 보고 저희도 용기 얻었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지가 된 기분이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먼저 특별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상은 여러 개 있었다. 의상상, 인기상, 팀워크상. 올해의 감동상은 영도 실버스타. 5명이 벌떡 일어났다.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다. 작은 트로피였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3등은 다른 팀 이름이 호명됐다. 2등은 역시 다른 팀이었다. 5명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등은 무리였나. 그리고 올해의 대상은 사회자가 잠시 멈췄다. 긴장감이 흘렀다. 평균 연령 72.6세. 최고령 팀이면서 최고의 감동을 준 영도 실버스타. 순간 5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상이라고? 1등이라고? 어르신들, 올라오세요. 그제야 실감이 났다.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영호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대로 올라가는 그들을 3,0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로 맞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순자 할머니에게 전달됐다. 저희는 그냥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면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객석에서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 부산에서 온 응원단은 모두 울고 있었다. 영호 할아버지도 마이크를 받았다. 다리가 불편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할머니는 특유의 유머를 발휘했다. 우리가 1등 하니까 놀랐죠? 우리도 놀랐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가 이어졌다. 방송사들이 몰려들었다. 비결이 뭔가요? 그냥 즐겼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즐기려고 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계속 춤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날 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영도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영도 하면 실버스타지. 축하가 이어졌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건배사를 했다. 제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의 딸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사랑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영도 실버스타는 일약 스타가 됐다. 지역신문은 물론 전국 뉴스에도 소개됐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경로당은 구경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연습했다. 우승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영호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9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활기찬 노년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홍보대사? 어르신들이야말로 활기찬 노년의 상징이십니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했다. 요양원, 경로당, 복지관.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다. 10월 대구의 한 요양원.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했다. 우리도 저 나이인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다. 11월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한 기업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도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첫 연습부터 우승까지. 12월 31일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제목은 춤추는 청춘, 영도 실버스타. 방송을 보며 5명은 또 울었다.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우리가 정말 저랬구나. 멋있는데?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1일 경로당에서 새해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뭐 할까? 해외 대회도 있다던데? 미국의 시니어 댄스 월드컵이 있대. 새로운 꿈이 생겼다. 1월 중순 영도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연습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옆 건물을 개조해 댄스 연습실을 만들어줬다. 거울도 있고 음향시설도 완벽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우리도 춤 배우고 싶어요. 나이 80인데도 할 수 있을까요? 영도 실버스타는 이제 선생님이 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보자 클래스를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했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회원들을 격려했다. 3월 영도 실버스타 2기가 탄생했다. 15명의 새로운 멤버들이었다. 춤계대회에서 2기 팀도 입상했다. 영도는 이제 춤추는 동네로 유명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일기에 썼다. 72세에 시작한 춤.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남편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영우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자랑했다. 할아버지가 전국 1등 했다. 할아버지 짱. 미자 할머니는 더 화려한 의상을 준비했다. 이제 세계 무대로 가야지. 금순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고 더 건강해졌다. 춤추려면 건강해야 해. 태수 할아버지는 말이 많아졌다. 춤이 나를 바꿨어.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 있었다. 손자 손녀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라. 할아버지 멋있어. 아이들의 환호에 5명은 더 신나게 춤췄다. 공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나이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꿈에는 나이가 없단다. 저녁 노을이 경로당을 비췄다. 5명의 실버스타는 여전히 연습 중이었다. 음악은 계속됐고 그들의 춤도 계속됐다. 영도 실버스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 댄스팀이 만들어졌다. 제2의 실버스타를 꿈꾸며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 경로당 벽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춤추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젊다. -0도 실버스타. 그 아래에서 오늘도 그들은 춤을 춘다. 내일도 모레도 숨이 멎는 그날까지. 영도 실버스타가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라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용기였습니다. 외로움을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만든 기적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꿈이 있다면 영도 실버스타를 떠올려 보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으니까요.